자, 우리가 앞에서 세포 분열을 했잖아, 그지? 당연히 그 내용을 알고 오셔야 됩니다. 자, 일단 여러 가지 용어들이 나와 있어. 다 아나? 진짜? 다 알아? 뭐 형질이라 얘기한다면 우리가 뭐 특징 이렇게 좀 살펴보시면 되고, 대립 형질이라는 것은 그 특징이라는 것에 대해서 서로 반대되는 값, 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 사람으로 얘기를 하자면 어떤 게 있을까? 예? 쌍꺼풀이 있냐 없냐, 곱슬머리냐 직모냐, 혹은 귓불이 떨어졌냐 붙어졌냐, 보조개가 있냐 없냐, 혀말기가 가능하나 불가능하냐, 이런 것들 있죠. 여기도 시험 범위 맞지? 뒤에 제일 마지막 사람의 유전까지 맞죠? 요거 좀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유전적인 값에서 내가 영어로 알파벳으로 표현을 하자면 그것을 뭐라고 한다? 그렇죠. 유전자형. 알파벳으로 표기하면 유전자형. 여기에 대해서 드러나는 특징을 말로 얘기를 한다면 그것을 표현형이라고 하는 것이야. 그지? 요런 내용도 되게 중요한데, 자가 수분이 뭐야? 그치?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수정을 하겠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지? 그것을 스스로 찾자. 자가 수분. 그럼 타가 수분은? 그치? 다른 개체에게서 얻은 거. 그 다음에 순종은 뭡니까? 그치. 라지라지 혹은 스몰스몰. 그럼 잡종은 뭐죠? 섞인 거. 라지스몰. 우성이 뭐야? 순종? 순종이면 우성이야? 부모가 같은 성질? 자, 요거 얘기 드릴게요. 우성이 무엇이냐? 우리가 잡종일 때 있지. 예를 들어서 지금 둥근 것과 주름지는 것에 대해서 각각 하나씩 들고 있을 때 누가 표현으로 드러납니까? 둥근 게 드러나 버려. 그럼 누가 우성이다? 둥근 게 우성이다 라는 것이야. 그럼 드러나지 않는 것을 열성이라고 하는 것이고, 열성이 밖으로 표현형으로 드러나려면은 열성 2개가 만나야 된다 라는 내용이죠. 그지? 이런 거 되게 많이 나오니까 또 용어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멘델이 어떤 것으로 실험을 했습니까? 완두콩으로. 이유가 뭐죠? 그죠. 세대가 짧다. 또? 그지. 한 번에 나는 자손의 수가 많아. 또 있나요? 와, 좋습니다. 형질의 뚜렷함이 있어요. 혹시 또 있나?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교재는 자가수분, 타가수분 모두 가능하다. 의도대로 할 수 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아래쪽에서 어떤 내용을 얘기하냐? 되게 중요한 거죠. 순종의 둥근 완두, 순종의 주름진 완두를 교배를 해서 나오는 자손일대가 잡종일대입니다. 그죠? 잡종인 자손일대. 자, 이것을 자가수분을 한대요. 자, 그렇게 해서 나타났을 때 우리가 둥근 것이 3만큼, 주름진 것이 1만큼이 나온다.
자, 이게 무슨 말이야? 자, 결과값이 이런 건데 무슨 말이죠, 이게? 자, 이거 선생님이 얘기했다. 분명히 앞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와서 보면은 정말 쉬운 내용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나누는 거죠. 지금 둘 사이에 어떤 관계야? 대립되는 거야. 그럼 유전 염색체로 따지자면은 그치, 상동인 거야, 이게. 그러니까 내가 생식세포를 만들 때 처음에 감수분열 1분열 때 누가 분리가 된다?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한테서 라지 R이 나올 수도 있고 스몰 R이 나올 수도 있어. 여기도 마찬가지. 라지 R이 나올 수도 있고 스몰 R이 나올 수 있다고. 오호. 지금 이거 얘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경우의 수를 모두 다 따져봤을 때 라지 스몰, 스몰 라지, 스몰 스몰. 그게 요거잖아. 그죠? 자,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이것을 분리의 법칙이라고 하죠. 그지? 그 다음에 이렇게 잡종으로 나왔을 때 드러나는 이런 거를 보면서 우리가 우열의 원리라고 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어려운 내용이 아니고, 자, 여기서 우리가 유전자형으로 봤을 때 1대 2대 1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표현형으로 봤을 때는 둥근 거가 3개, 주름진 거가 1개 이렇게 나온다 라는 내용이야. 그지?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배운 감수 분열을 생각하면 정말 쉬운 내용이라는 거야. 자, 32페이지 넘어갈 수 있도록 할게요. 자, 멘델이 세운 가설 나와 있습니다. 자, 유전자, 우열의 원리, 분리의 법칙에 대해서 가설을 세우셨고요. 보시면은 우열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 예외라는 것이 존재한다. 보통 여기에 대해서 예시가 분꽃이죠. 분꽃을 되게 많이 얘기를 합니다. 어떤 거냐? 빨간색과 하얀색 분꽃을 교배를 시켰어. 그랬더니 뭐가 나온다? 핑크가 나온다는 거야. 자, 우리가 예외가 아니라면은 빨간색 혹은 흰색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지금 그 중간인 분홍색, 핑크가 나왔대요. 어허. 그리고 이걸 보면서 우열이 안 맞는 친구도 존재하는구나 라고 정도 살펴보시면 됩니다. 쉬운 거죠? 자, 그 다음 32페이지 아래쪽에 이거 무엇에 대한 내용인가요? 그치, 독립의 법칙이다. 독립의 법칙이 어떤 말인가 이게? 자, 어떤 얘기인가니까 다시 내가 예를 들어서 모양에 대한 값을 결정짓는 인자가 여기 존재한대. 요 상동 염색체에 존재한대요. 이게 예를 들어서 라지 R, 스몰 R이었어. 근데 다른 상동 염색체 쌍이 이렇게 존재할 수 있잖아. 그지? 여기에 색상을 결정짓는 인자가 이렇게 들어있대요. 이겁니다. 그러면 내가 생식세포를 만들어낼 때 이 둘 중에 하나를 내어주는 것이고, 여기서도 둘 중에 하나를 내어주는 것인데, 나는 지금 하나의 개체죠. 하나의 개체에서 하나의 생식세포를 만들 때 라지 R이 오면서 라지 Y가 올 수도 있고, 라지 R이 오면서 스몰 Y가 올 수도 있고, 스몰 R이 오면서 라지 Y, 스몰 R이 오면서 스몰 Y가 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발생한다 라는 겁니다. 요거 이해돼?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이런 모양과 색상은 서로 별개의 얘기야.
독립되어 있는 것이야 라고 하는 게 독립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순서가 어떻게 나오냐? 자, 부모 세대에서 순종의 둥글고 노란색인 완두랑 열성이 만납니다. 그럼 100% 자손일 때에서 어떻게 나오나? 라지스몰, 라지스몰이 나와요. 이미 여기서부터도, 그지? 지금 요게 독립과 분리가 해당이 돼야 돼요. 그러고 나서 항상 자가수분을 시켜줍니다. 자, 그랬더니 다시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어떻게 된다? 라지알이 오면서, 자, 이게 색상과 관련이 있다 없다? 모양과 색상은 관련이 없다라고, 그지? 라지알이 오든 뭐 스몰알이 오든 거기에 따라서 라지 Y나 스몰 Y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라지 Y가 와도 괜찮고요. 라지 R, 스몰 Y가 와도 괜찮고, 스몰 R, 라지 Y가 와도 괜찮고, 스몰 R, 스몰 Y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 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경우의 수를 가지게 된다고. 자, 이렇게 했을 때 경우의 수 다 찾아보고 싶다면 하나하나씩 둘이서 만나게 하고, 이렇게 만나게 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만나게 하면 경우의 수가 다 나오겠죠? 가지수는 4 곱하기 4라는 값이 나오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의 경우의 수가 발생하는데, 우리가 어쨌든 간에 봐야 되는 것은 표현형으로 드러나는 값을 보고 싶어 하는 거야. 그지? 그렇기 때문에 둥글고 노란색인 거, 둥글고 초록색인 거, 그 다음에 주름지고 노란색인 거, 주름지고 초록색인 거. 자,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 자, 각각들 우리가 유전자형으로 이제 좀 표현을 하고 싶다면 라지 R이 오면 무조건 둥근 거야. 그지? 그 다음에 노란색이고 싶으면 무조건 라지 Y가 오면 돼요. 그 다음 둥글고 라지 R이 와야 되고요. 초록색이다. 그럼 무조건 스몰 YY가 와야 돼. 그 다음에 주름졌다면 무조건 스몰 RR. 그리고 노란색이다? 그러면 라지 Y 하나만 와도 괜찮다. 뒤에 뭐가 오든 상관없지. 그지? 그 다음에 주름지고 초록색이려면 무조건 다 스몰이어야 됩니다. 자, 이거는 딱 봐도 경우의 수가 마지막 얘네 둘이서 만나는 경우의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값이 1밖에 안 나오겠죠. 나머지 것들은 다 세어봤을 때 비율이 어떻게 된답니까? 9대 3대 3대 1. 자, 이렇게 나온다고 하죠. 그지? 시간 많으시면 다 해보면 되는 거야. 그지? 하지만 우리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9, 3, 3, 1을 그냥 외워버리는 것이다. 근데 내 머릿속에는 이게 같이 들어있어야 된다 라는 거죠. 그지? 또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말을 하고 싶다면은 둥근 것과 노란색은 당연히 우성인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 맨날 첫날 물어보는 것은 완두콩 몇 천 개 가지고 와서 이론적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 값들이 어떻게 되냐 계산해 보면 됩니다. 그죠? 분모가 몇이 들어가야 돼? 16, 그지? 9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1 해서 16분의, 그 다음에 문제에서 얘기하고 싶어 하는 요 친구들을 분자에다가 얹어주시면 답이 나오겠죠. 쉽죠? 자, 벌써 멘델의 유전 끝났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오면은 사람의 유전이 나와 있다. 자, 사람도 완두콩처럼 이렇게 막 잘 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사람의 유전 연구가 어렵대요. 이유가 뭐야? 그쵸. 사람은 지금 100세 시대 이렇게 얘기하잖아. 세대가 길어. 또? 그치. 우리가 완두콩은 진짜 몇백, 몇천 개씩 만들어내잖아. 그지? 근데 우리 사람은 보통 한 번에 한 명만 낳기 때문에 자손의 수가 적다. 얘기할 수가 있죠. 또? 우와, 그죠?
성질의 값이 이 되게 많고 다양하고 환경에 영향을 받는 것들도 존재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뚜렷한 값이 나타나기 힘들다. 뭐 당연히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들도 있지만 너무 유전자 값이 많고 복잡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띈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있습니까? 교배시라면 그죠. 우리가 이 윤리적인 값을 생각을 해 주셔야 된다고. 연예인 좋아하는 연예인 있어? 박형식. 박형식. 선생님은 박보영 배우 좋아하거든요. 박보영 싫어하는 사람 있을라나 모르겠다. 박형식이랑 박보영은 너무 선남선녀잖아, 그지? 그래서 결혼해! 막 해가지고 아이 나와! 어떻게 나오나 보자. 그것은 불가능하겠다. 그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제 뭐 완두콩 같은 경우엔 자가수분도 시키고 타가수분도 시키고 마음대로 했었다라는 거죠. 자, 뭐 등등에 찾으려면 되게 많은 이유들은 있겠지만 이렇게 유전 연구가 어려운 까닭이라는 것이 나와 있다. 자, 여기서 사람의 유전 연구 방법이 있네요. 자, 어떤 게 있습니까? 가계도 조사. 가계도 조사는 가장 간편하면서도 당연히 복잡하면 되게 복잡한데 되게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고 지금 당장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용을 하고 있고요. 널리 또 쓰이고 있고 아주 장점이 큰 친구인 것 같아요. 가계도 바로 해볼 수 있죠. 선생님 가정을, 집안을 조금 얘기를 할게요. 네모가 남자, 동그라미가 여성. 징그럽습니다. 징그러워요, 그죠? 자, 혈액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선생님 몇 째인지 얘기해줬나? 얘기 안 해줬어? 선생님 몇 째인 것 같아? 첫째. 이유가 어떻게 되죠? 생긴 게 첫째 같아? 선생님 둘째입니다. 자, 근데 선생님 혈액형이 A, B형이에요. 자, 우리가 혈액형에 대해서도 좀 아셔야 되는 게 A와 B는 우열이 없는데 O는 열성이죠, 그지? 근데 선생님의 형이 B형이에요. 선생님의 동생이 A형이야. 선생님의 부모님은 각각 어떠한 혈액형을 가져야 될까요? A랑 B. 좋습니다. 선생님의 아버지가 A형, 어머니가 B형인데, 자, 이러한 경우의 수가 나타나려면 무조건 아버지가 AO, 어머니가 BO. 그래서 형이 BO, 동생이 AO. 자, 요런 경우여야 가능합니다. 나머지 경우 수는 없어요. 벌써 이렇게 쉽게 가계도를 만들어냈다고.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가 접근해 볼 수 있는 걸로 가장 좋아요. 자, 그리고 뭐 보시면은 태어날 자손의 형질을 예측할 수 있다 라고 하죠. 선생님 실제로 이런 것을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궁금했어. 아쉬웠달까? 뭐가 아쉬워? 하나가 더 있었다면 과연 확률적으로 지금 안 나온 게 뭐야? O형. O형이 나왔을까? 하는 이러한 의문이지만 예측해 볼 수 있죠. 그지? 우리가 지금 4분의 1 나왔고 4분의 1 나왔고 4분의 1 나왔어. 나머지 4분의 1 나머지 제일 깔끔하게 딱 떨어져서 나오는 값입니다. 그죠? 예측할 수 있죠. 이런 것들. 자, 그 다음 요게 뭐 가계도 조사고요. 그 다음은 쌍둥이 연구 있어요. 쌍둥이. 쌍둥이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야? 쌍둥이는 일란성 쌍둥이랑 이란성 쌍둥이가 있죠. 이 란이 어떤 란자야?
그치, 알입니다. 알 난자. 그러니까 하나의 알, 두 개의 알. 이거 얘기하는 건데, 일란성 쌍둥이는 난자 하나에서 시작하는 거야. 자, 난자 하나가 띵 나왔어요. 근데 이게 수정이 일어났어. 정자가 들어갔어. 그러고 이제 뭐 해야 된다고? 그치? 체세포 분해를 하는 거라고. 난하를 하기 시작해요. 띵 하면서 이 세포 배 하면서 갑자기 띡 떨어지는 거야. 이 세포 배는데 떨어진 거야. 그럼 여기 안에 각각들이 들어있는 유전자 값이 어때요? 같을 수밖에 없는 거지. 왜? 체세포 분열은 나랑 똑같은 걸 만드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유전자가 완벽히 똑같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란성 쌍둥이는 뭐냐? 우리가 난소가 좌측에 하나 우측에 하나 이렇게 존재하잖아. 그지? 자,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나오기로 우리가 약속이 돼 있는데 내 몸이 그 마음대로 되나? 안 된단 말이죠. 가끔씩 난자가 두 개가 동시에 올라올 때가 있어. 이때에 정자를 만난 거야. 그럼 여기서도 수정이 일어나고요. 여기서도 수정이 일어나는 그런 경우. 그러면은 지금 난자도 다르고 정자도 달라. 그럼 여기 들어있는 유전자 값이 당연히 다르다는 거야. 자, 요게 이란성 쌍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란성 쌍둥이를 보면은 다르다라는 느낌이 납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형제처럼 다른 값을 딱 보이는데 일란성 쌍둥이는 정말로 똑같다라고 하더라고요. 아직 일란성 쌍둥이를 본 적은 없어가지고. 자, 어쨌든 간에 쌍둥이로 연구를 하자는 건데 어떤 연구를 할까? 보통 일란성 쌍둥이를 쓰면은 좋습니다. 자, 어떤 건가 하니까 지금 유전적으로 완벽히 동일하잖아? 하나를 알래스카에 보내버리는 거야. 그리고 나머지 하나를 아프리카에 보내버려요. 그렇게 해서 얘네들을 뭐 한두 살 때 보냈다고 해봐. 한두 살 때 보내고 나서 20년이 흘렀어. 21, 22, 이 정도 됐어요. 자, 그때 둘이 다시 만나게 했대. 그러면은 서로 똑같은 값을 가지고 있을까 하는 거죠. 당연히 유전자는 당연히 똑같은 게 맞는데 외형적으로 바라봤을 때 정말 서로가 동일할까 하면은 다르겠죠. 분명히 다른 부분이 존재하는 거야. 자, 우리는 이런 것을 연구하고 싶은 거야. 어떤 거냐니까 유전자가 똑같은 것은 당연한 건데 환경에 의해서 우리가 변하는 것들이 어떤 게 있는지, 영향을 어떤 걸 받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하다는 거죠. 뭐 피부색 이런 거 말고, 피부색 그런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 거 말고 키라든지 혹은 뭐 코의 모양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야. 뭐 아니면 속눈썹 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자연 형태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변화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것을 알고 싶은 게 쌍둥이 연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통계조사 나오는데 통계조사는 쉬워요. 그냥 학교에서 야, 쌍꺼풀 있는 사람 손 들어봐 이렇게 한 그겁니다. A형 손 들어봐, B형 손 들어봐, O형 손 들어봐, AB형 손 들어봐 이렇게 딱 해가지고 개수를 적어 놓은 것, 이게 통계조사죠. 하지만 통계조사는 우리가 확률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당연히 표본이 많아야 됩니다. 표본이 되게 적은 상태에서는 우리가 좀 얘기하기 곤란하겠죠. 도하나 혈액형 뭐야? 봐봐, 우리 AB형 100%예요. 그치? 표본이 적으면은 우리가 AB형은 사실 좀 적어. 그지? O형이 제일 적고 그 다음이 AB형, A형이 제일 많죠. 그지? A형, B형, AB형, O형 요 순서인데 이것은 우리가 전 세계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의 표본 값이니까 그게 더 정확하겠다는 말이죠. 그지? 그렇기 때문에 통계조사는 표본이 많아야 돼. 그 다음에 염색체와 DNA 분석. 요거는 당연한 거야. 염색체도 보고 DNA도 보고 하면 당연히 나올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아래쪽에 상염색체가 유전이 되는 것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게 아까 전에 말했던 우리가 우열로 나타나는 형질들이었다. 그지? 여러 형질들. 요거 우열을 외워야 될까요? 아니, 외울 필요 없어. 알겠지? 뭐 재미삼아 보시면 혀말기 가능해? 네. 이마선이 V자야, L자야? 진짜? 몰라? 좀 까보라고 할 수도 없고 숙리한테, 그지? 선생님은 이제 뭐 많은 학생들이 알고 있어서 그냥 좀 얘기하는데 탈모약을 복용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게 웃으면 안 되지. 탈모인이 앞에서 탈모 얘기하는데 그렇게 웃으면 좀 그래. 자, 어쨌든 간에 탈모약을 먹고 있는데 제일 처음에 이제 탈모 진단을 받게 됐을 때 사실은 여기가 문제가 아니고 스트레스성 때문에 위쪽이 뚫려버린 거야. 여기는 스트레스성 때문에 나타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약을 이렇게 막 먹는데 내가 아버지랑 어머니한테 전화를 돌렸죠. 진단을 정확히 명확히 받고 의사 선생님이 내 정수리를 사진을 찍었다니까. 보시라고. 깜짝 놀랐습니다. 머리가 텅텅 비어 있어가지고. 어쨌든 간에 어머니한테 쌤이 이제 어떻게 얘기했냐니까 어머니 나 탈모래요. 약 처방 받았다 이렇게 하니까 아이다. 대구 사람이 아이다. 니 어릴 때부터 그랬다 하는 거야. 니 어릴 때도 봐라 여기 들어가 있다 하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선생님 고향집 가서 어릴 때 사진을 보면은 여기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뭐야? M자형. 기본적으로 타고난 게 그러니까 탈모가 아니어도 V자형, M자형 이런 모양새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선생님을 안쓰럽게 바라보면 안 돼. 일단 이게 우성이다 보니까 일자가 더 적어요. 그치? 그 다음에 보조개 있어? 있네. 잠깐만 다시 해봐. 있어. 보조개 있다. 오른쪽에 보조개가 있네요. 쌍꺼풀은 없습니다. 무쌍이죠. 자, 귓불은 불량이 우성. 미맹은 당연히 미맹이 아닌 게 우성이죠. 이 미맹도 착각하는 게 특정한 맛에 대한 것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그죠? 플러스 강이 제일 아래쪽에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예시들이 있다. 확인을 해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가계도로 많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 뭐 아래쪽에 혀말기 이런 거 나오네요. 이 가계도를 볼 때 빠르게 찾아야 되는 부분이 존재를 한단 말이지. 자, 지금 거기 어떻게 나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부모가 전부 지금 뭐에 대한 내용이라고? 미맹? 혀말기 둘 다 혀말기가 가능한 분들이야. 그런데 자손한테서 혀말기가 불가능한 형태가 나타난대요. 자, 이거 100%야. 100% 부모는 잡종이어야 됩니다. 진짜 이게 가장 빠르게 찾을 수 있는 우리가 고등학교 생명과학 1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이거 못 찾으면은 생명과학 접어야 돼요 하는 수준인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다시 얘기한다. 열성인 값이 나타났어. 근데 부모를 보니까 우성인 값만 표현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면은 무조건 잡종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둘 다 잡종이어야 돼. 이거 아니면은 스몰스몰이 만날 일이 없다라는 거죠. 그지? 요 정도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지금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2페이지 넘어올게요. 자, 42페이지 넘어오시면은 아까 전에 이거 혈액형 얘기했습니다. A와 B는 우열을 나눌 수가 없다. 근데 O형은 열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혈액형이 총 4가지가 나오게 되고 유전자형은 총 6가지가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뭐 어려운 거 아니다. 그치? 자, A, B, AB, O. 자, 이렇게 나오는데 A형은 어떻게? AA가 올 수도 있고 AO가 올 수도 있고 B형은 BB 혹은 BO AB는 AB O는 OO 열성이니까 그지? 자, 이렇게 해서 드러나는 표현형 값은 4개인데 나타나는 유전자는 6가지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돈이 형제 자매가 있나? 어떻게 있어? 여동생 2명. 얘기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닌가? 얘기 안 했었나? 부모님이랑 동생들이랑 혈액형 다 알고 있어? 부모님 어떻게 돼? 혈액형이? 오! 너는 혈액형이 AB였고 그럼 선생님 가정이랑 똑같을 것 같은데? 동생은? 둘째가 응. A, 셋째가 AB. 아. B형이 안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은
A형인 분이 아버지 어머니 중에 누구라고? 아버님께서 AA를 가졌을 확률이 높아졌네요. 일단은 B형이 안 나와버렸기 때문에, 그지? AA 확률이 높아졌다. 이런 거 지금 뭘로 한 거야? 가계도로 바로 머리를 굴려본 행위입니다. 그죠? 그래서 가계도가 되게 편하게 적용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그림에서도 가계도가 나오게 되죠. 자, 어쨌든 이런 것들은 모두 우리가 상염색체로 연결이 되는 것. 그지? 성염색체는 관련이 없다. 자, 성염색체를 보시면 되게 중요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반성유전이라고 나와요. 반성유전. 자, 성에 따라서 나타나는 값이기 때문에 지금 당연히 남여의 비율에 있어서 서로 다른 값을 나타낸다라는 것인데, 사실 이것은 X염색체에 대한 내용이에요. 알겠지? 자, 여기서는 뭐 보셔야 되는 게 정록생맥, 그리고 뭐 혈우병, 요 정도 보시면 됩니다. 특히 정록생명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야. 이게 왜 문제냐? 주변에 정록생명 친구 본 적 있어? 있어? 많아? 아니죠. 잘 없어. 그것은 무엇이냐? 우성인 거야, 열성인 거야? 열성일 수밖에 없겠다는 거야. 혈우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상을 선생님이 X라 줬고, 이 정록생명 인자를 X'이라고 놓을 때, 자, 여성 같은 경우엔 이렇게 됐을 때 이게 정록생명 나타나 안 나타나? 안 나타난다는 거야. 그치? 그렇기 때문에 여성은 정상인 경우가 이렇게 두 가지가 나타날 수가 있고, 정록생명이 나타나려면 프라임 두 개를 가져야 돼요. 근데 남자 같은 경우에는 X, Y는 정상인데 X 프라임 하나만 가져버려도 지금 발현이 된다는 거야. 그지?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확률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나? 이게 아니잖아. 그 위쪽에 거.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보인자라고 얘기를 해요. 알겠지? 내가 다 가지고 있는, 드러나진 않았지만 가지고 있는 이 상태를 우리가 보인자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반성유전이라는 것은 성염색체에 따라서 나타나는 값이고, 그렇기 때문에 성별에 따라서 드러나는 값이 달라진다. 자, 요거 정도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부모에게서는 정록생명이 안 나타났어. 그런데 아래쪽에 있는 철수 씨한테 정록생명이 나타났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 그죠. 너무 훌륭하다. 완벽합니다. 이게 어쨌든 간에 X에 대한 값은 어머니가 넘겨준다고. 왜? 남자는 Y를 무조건 아버지한테서 받으니까. 그죠? 근데 이제 어머니께서 생명이 아닌데 아들내미가 생명이 나타나려면 무조건 보인자를 가져야 되고, 이것을 넘겨줬다 라고 봐야겠습니다. 당연히 자, 이게 남자인 경우, 아들내미가 나온 경우에서만 이것을 활용하시면 돼요. 다른 경우에서는 활용할 수가 아마 없을 것이야.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플러스 강의 1번에 혈우병이라는 게 존재한다. 그죠? 혈우병 보면은 혈액이 응고가 되지 않아서 출혈이 잘 안 멈추는 현상이라고 나옵니다. 자, 이것도 반성유전 중에 하나인데, 혈우병에 대해서 뭐 거의 안 나오기는 하다만 재밌는 내용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여성 혈우병은 없습니다. 왜? 유산이 되어버려요. 왜? 왜일까? 추측상으로 아무래도 여성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2차 성징이 발현이 되고 나서 월경을 해버리기 때문에 매달 피를 흘려야 되는데 이게 안 멎어 버린다는 거죠.
큰일 나죠. 그럼 매달 응급실 실려가야 되는 거야. 아무래도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자연적인 유산이 발생하는 것이 아닐까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지? 그래서 혈우병 같은 경우에 이렇게 X 염색체로 주어지지만 남성에게서 발현된다라고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